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주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7, 8월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뭐 상반기, 하반기 조금 더 7, 8월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고민들은 이걸 이제 지금부터 몇 번 돌려야 되냐 이런 걸 벌써부터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9월 달에 또 몇 번 돌리는 시기는 안 돼요, 기간이.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실 때는 3주에 한 번 정도 돌리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은 아직은 뭐 떨치셔도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 오늘 첫 강의는 선생님들이 최종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점검하는 의도인 거지, 이게 나의 실력은 그냥 임용 그날만 최선을 다해서 잘 보시면 그게 진짜 실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과정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틀리는 것을 또 틀리는 게 가장 큰, 이제 선생님들이 보완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틀린 것들 위주로 좀 더 확장하고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9월 달에 중등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미리 한 번 정도는 다 지금 읽어 보셨나요? 혹시 이거 자료 못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빨리 선생님들이 지금 문제를 풀고 싶어 하지 이건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5회 2주에 한 번씩 강의가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오늘부터니까 이제 월요일부터는 인강으로 작년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강의에 관련된 것들도 꼭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물론 나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도 몇 등인지 좀 확인도 하고 싶고 내 위치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또 많으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내가 이 석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 불편하면 말 그대로 이제 답안지를 이렇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말 그대로 답안지를 이제 내셔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시면 좋은 거고, 그게 너무 부담이 되시면 사실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니까요. 너무 또 여기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매년 듣다 보니까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전국에 있는 저희가 임용상교라는 석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말 일부에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의 석차이니까 이 위치가 정말 나의 정말 현재 수준, 내 위치에서 조금 더 상승하는 것의 활용이라고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드리는 건데, 이게 여기서 내 모의고사 여기서 내가 그럼 공부 잘했나? 이제까지 뭐 한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또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꼭 참고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또 2차는 지금 와닿지는 않겠지만 7, 8월과 하반기 이제 모의고사 듣는 선생님들은 2차에 관련된 것들도 저희 직강생 위주로 해서 추후에 이제 공지가 나갈 거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지역을 쓰실 때는 2차에 관련된 시험 유형이 어떤 건지 좀 확인하셔서 추후에 원서 쓸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과는 또 별개로 저희가 유초 TO가 선생님들도 다 느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듣는 정보하고는 조금 많이 좀 달라서 저도 당황했긴 했는데 중등도 이제 나와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은 안일했던 선생님들의 마음이 더 단단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최종 시험 때까지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쭉 대충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무료 강의나 이런 거 뭐 선생님들이 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저희가 석차 이런 건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건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그냥 문제 들어가는 게 더 좋지요. 예, 그래서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꼭 공지사항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거라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문제를 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죠. 대충 이 정도는 다 맞을 것이다. 이거는 좀 틀릴 것이다. 그리고 이건 좀 애매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사람들은 맞을 것이고 여기까지 못 본 선생님은 좀 틀릴 것이다 예상하면서 문제를 내는데요.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최근에 계속 교수님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순회 교육이면서도 원격 수업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회 교육은 무조건 새로운 내용까지 담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6월 30일 날 약간 바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는 미리 저희 장특법 속차에는 없지만 카페에 올려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관련된 순회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릴 것이다 예상하면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특법에 관련된 거니까 그냥 답만 말씀드릴 건데 선생님들이 해설 자료 보면 일종의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일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시행령 2번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이라고 하는 부분의 해설 자료 받으셨죠? 예, 해설 자료 잘 보시면 1쪽에 동그라미 2번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 수업을 위해서 점자 및 자막 자료, 그래서 점자 및 자막 자료인데요. 이거 한 덩어리로 낼까 고민하다가 그냥 일부러 따로따로 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둘 중에 하나 틀리면 틀리는 걸로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본 선생님들은 당연히 틀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역시 순회교육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오늘 3번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쓴 사람은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중등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 장특법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변화가 된 게 선생님들이 찾아보시면 보조 인력이라고 하는 게 지원 인력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 것도 있고 그 학급 설치에 관련된 부분들도 약간의 좀 변화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 기억에 27조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27조 시행령에 관련된 그 부분이 약간의 내용들이 좀 변화가 됐으니까 장특법에는 없지만 혹시 카페에 무엇이 변화가 됐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바로 가려고 해요. 2번 문제는 작년 초등 문제만 잘 보셨으면 그 초등 문제에서 약간의 변화만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2년도 초등 문제를 응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요. 가는 학생 A의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로서 교사가 스캐닝의 내용을 말해주면 그래서 큼북 줄까?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럼 교사는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될까? 이게 시험 문제 정답으로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은 북을 줄까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작년 22년도 초등 기출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게 말 그대로 청각적 스캐닝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캐닝의 내용을 말해주면 학생 A가 원하는 항목이 나왔을 때 정해진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까지가 청각적 스캐닝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에 대한 예시로 활용된 것이 실제 기출이 출제가 되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해설지 2쪽에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각적 스캐닝이 초등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중등에 활용될 가능성은 높고 저희는 그 주변에 있는 시각적 스캐닝도 조금은 더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청각적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 상대자가 의사소통판의 내용을 말해주면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이 나왔을 때 정해진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자, 시각적 스캐닝은요. 의사소통 기기에서 불빛이 천천히 이동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에 나오는 불빛이 왔을 때 스위치를 누르거나 소리내기, 손들기 등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유초중 토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는 시각적 스캐닝하고요. 단계적 읽기만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간접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을 공부하실 때 이제까지 안 나왔던 스캐닝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시각적인 스캐닝하고 단계적인 읽기는 한 번도 아직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구나라고 참고해서 또 기출의 확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캐닝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한번 2번 문제도 있었고 추후에 B에 단계적 읽기라고 하는 걸 또 써보는 걸 출제를 하기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학생 A가 스위치를 눌러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절차였는데요. 작년의 초등 문제는 최소에서 최대로 가는 촉진 체계였습니다.
였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지문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보셨냐면 15년도 초등에 보면 최중도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스위치를 누르는 최대에서 최소 촉진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정답으로 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작년에 초등에 나왔던 체계적 교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지만 15년도 초등에는 촉진 체계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촉진 체계라고 하면 너무 답이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 보여서 저는 조금은 작년에 초등에 나왔던 거 버전으로 했지요. 결론적으로는 촉진 체계로 물어보든 체계라고 하는 걸로 물어보든 정답은 다 드러나 있는데 선생님들이 정답을 썼던 거 제가 조금은 이제 단답형을 채점하고 왔거든요. 전체 여기는 선생님들 거 다 채점을 해봤는데 시간 지원 기법으로 쓰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시간 지원 기법은 촉진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키워드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촉진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무조건 뭐 지금처럼 최대에서 하면 신체, 뭐 모델 혹은 언어 아니면 가운데가 시각 이런 단서들이 조금은 도움 감소법이냐 아니면 선생님들이 작년에 나왔던 걸 본다면 도움 증가법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간 지연법은 일단 키워드가 고정적으로 5초 5초 간격으로 기다려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으로 늘려주는 점진적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걸 활용한다든지 그 해당하는 양의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선생님들이 대표적으로 썼던 오답 중에 시간 지연 기법이 있다는 것은 기출을 좀 더 내가 꼼꼼하게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또 예상을 해본다면 이번에 초등에도 그렇고 유특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가로로 주어서 써놓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두 가지를 먼저 암기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15년도 초등의 체중도 아이가 스위치를 눌러주는 그 촉진 체계에 해당하는 게 최대 최소이고 작년에 22년도 초등에 나왔던 게 최소에서 최대로 가는 촉진법이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 내용들도 다 있어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빈칸이 나왔을 때는 어떤 걸 쓸까 고민이 된다. 그럼 그 두 개만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신체가 뻥 뚫렸든 아니면 가운데 언어가 뚫렸든 시각적인 게 뚫렸든 딱 눈에 익혀놓으면 정답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선생님들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5년도 초등과 22년도 초등은 최대에서 최소라든지 최소에서 최대의 대표적인 예시이니까 그리고 난이도 있게 나왔던 예시이니까요. 반드시 예시를 암기해 두기라고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오늘 문제는 그럼 명칭은 이제 알았어요. 최대에서 최소 혹은 도움 줄이기, 도움 감소법 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출과 또 연결해서 확장을 하실 분들은요. 과거의 기출 문제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학습 단계와 연결했을 때 습득 단계라고 하는 게 쓰는 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류로 인한 좌절을 방지할 수 있던 게 기출의 객관식 지문에서도 많이 언급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습 단계도 같이 함께 외우시고 장점도 외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쪽에 해당하는 거 밑줄 한번 긋고 저희는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감소법이라고 해서 최대 최소 촉진이라고도 한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만큼 최대한 도움을 많이 주는 거고 정반응을 보이면 그 양을 점점점 줄이는 건데요. 학습 초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습득 단계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장점이라고 하는 건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아니면 오류에 대한 좌절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초 관련된 기출의 예시가 분명히 중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중간에 뻥뻥 뚫려서 채울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참고로 선생님 이걸 용암이라고 쓰신 분들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체계적 교수라고 하는 명칭이 없을 때는 용암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움을 주는 촉진 체계가 말 그대로 뚜렷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 최대 최소라든지 최소 최대밖에 딱 떠오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나에 해당하는 지도 전략의 명칭을 쓰시오라고만 한다면 용암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체계적 혹은 촉진 체계에서 쓰시오라고 한다면 용암은 안 돼요. 아시겠죠? 용암이 되는 이유는 이것만 보고 또 정답을 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외운 선생님은 맞을 것이고 외우지 않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제 틀리겠죠. 그런데 진로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그래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왜 고등학교가 계속 언급이 될까요? 작년부터인가 이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서 계속 언급이 된 이유는 교수님들도 이제 낼 게 없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조금 더 어렵게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는 안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 특화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거는 누구나 또 틀릴 수 있는 문제. 근데 찍어서 맞는다라고 한다면 왜 선생님이 이거를 냈을까라고 해서 찍어서 맞출 수는 있었어요.